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이번 노트에서는 상태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객체들은 다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 상태 패턴은 객체들이 상태가 바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들,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그 상태에 따라서 변하게 되면은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이 상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객체의 내부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행동 패턴을 바꿀 수 있도록 해줍니다. 모든 종류의 객체가 상태가 변하게 되고 그 상태가 변함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결과들은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행동 패턴의 변화는 어떤 메소드가 있을 때 상태에 따라서는 이 메소드를 실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는 실행하더라도 동작을 다르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들을 조건문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처리하는 방법이 스테이트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상수를 통해 상태를 나타내는 것에 비해 더 명백하게 상태 전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상태 패턴을 쓰면 어떻게 하냐면 각 상태를 나타내는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객체가 있을 수 있는 어떤 상태의 종류를 정의하게 되겠고, 객체가 상태가 변함에 따라서 그 상태를 나타내는 객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의 상태를 유지하는 객체를 해세이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세이로 갖고 있는 객체를 바꾸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전략 패턴에서 하늘을 날다가 부상당하면 하늘을 못 날게 되면 fly with wings에서 fly with no way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fly라고 하는 메소드 하나에만 그 변화가 적용이 되는 건데, 이 상태 패턴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객체가 F, G, H 여러 메소드를 제공하는데 상태에 따라서 이 행동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상태를 나타내는 클래스를 정의해서 사용하게 되겠다. 그러면 상태 전이를 더 명백하게 나열할 수 있고, 조건문을 좀 적게 사용해서 다양성을 활용해 가지고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예제를 보면서 좀 살펴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객체가 있고요. 이 객체를 문맥 클래스라고 해요. 컨텍스트 클래스라고 그러고, 이 객체는 상태 객체들을 유지하게 되겠고, 현재 상태에 따라서 이 current state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이 current state가 요 상태 객체 아니면 요 상태 객체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 행위들이 그 상태에 맞게끔 동작하게 해주는 것이 state 패턴이다. 자, 헤드 프로치 디자인 패턴에 나와 있는 예제를 보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껌볼 머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껌볼 기계. 그래서 껌볼 기계는 다 아실 텐데, 동전을 여기다 집어넣고 동전을 어디다 넣는 거지? 어디다 넣고 동전을 넣고 요 손잡이를 돌리면 여기 껌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런 자판기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자판기는 우리가 이런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상태를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state transition, 상태 전이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껌볼이 없는 상태가 있고 여기다가 껌볼을 투입하면 동전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껌볼 투입. 이 껌볼이 다 빈 상태예요. 근데 지금 그 교재에서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그 상태는 전이는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이 없는 상태에서 동전을 투입하면 동전이 있는 상태로 가고 이 동전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취소하게 되면 동전이 다시 없는 상태로 가고요. 취소를 하지 않고 손잡이를 돌리면 껌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껌볼을 다 빼서 껌볼이 없으면은 껌볼이 없는 상태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껌볼 기계를 객체로 모델링하면 이 객체는 동전이 없는 상태, 동전이 있는 상태, 껌볼을 판매하는 상태, 껌볼이 없는 상태, 네 가지 상태를 가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표시된 것들은 사용자하고 상호작용하는 부분이에요. 얘와 밖에 있는 객체들이 이 밖에 있는 객체라면 이제 사용자가 될 텐데 이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용자는 동전을 투입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손잡이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돌리면 껌볼이 나오니까 사용자는 그 껌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사용자가 하는 행위들이 뭐가 되냐면은 상태를 전이시키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껌볼 기계를 클래스로 모델링하면 insert coin이라는 메소드가 필요하고 cancel coin 이라는 메소드가 필요하고 turn crank 뭐 손잡이를 돌리다 그리고 dispose 아니라 그 껌볼이 나오는 그런 메소드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cancel coin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이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는 메소드예요. 그리고 동전이 있는 상태에서는 insert coin을 추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turn crank는 손잡이를 돌리는 건 동전이 없을 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state transit diagram이 명확하게 있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모델링해서 구현할 수 있냐를 생각해 보는 거고, 결국에는 state pattern이라는 그 설계 패턴을 이용해서 모델링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설계 패턴이라는 것을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이 껌볼 기계를 소프트웨어로 모델링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앞에 봤었던 4개의 상태를 가질 수 있으니까 껌볼 기계는 그거를 열거형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sold out 상태, no coin 상태, has coin 상태, sold 상태, 이렇게 4개의 상태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껌볼 기계는 이 상태 중에 하는 상태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insert coin이라는 메소드를 우리가 만들어 보면 insert coin은 sold out 할 때는 의미가 없고 no coin 상태에서 동전을 투입하면은 동전이 없는 상태에서 동전을 투입하면 동전이 있는 상태로 전환이 돼야 돼요. 그래서 state를 has coin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sold 할 때는 의미가 없고 has coin 할 때도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고, 자바 14부터는 조금 더 깔끔하게 이렇게 컴마를 써서 케이스절을 자바의 경우에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 인서트 코인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캔슬 코인이나 뭐 턴, 트랭크나 뭐 디스포즈나 다 똑같이 이렇게 스위치 문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코드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코드가 각 전이 함수마다 반복이 되는 불편한 점이 있는 거예요. 별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형태의 코딩이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상태가 추가됐을 때 코드가 다 수정이 돼야 되는 거죠. 모든 메소드가 여기에 상태가 하나 추가돼야 되겠고 모든 메소드마다 케이스절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번거롭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태 패턴을 만들었으면 얘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얘만 만들면 돼요. 물론 얘네들이 얘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일로 가야 되죠. 그럼 얘도 수정은 돼야 돼요. 근데 얘와 연관이 없는 얘네는 영향을 안 받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새로운 상태는 뭐냐면 매번 껌볼을 구입할 때 10%의 확률로 하나의 껌볼 대신에 2개의 껌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스테이트의 추가가 필요한 거죠. 물론 요 껌볼을 10% 나오는 거는 이 추가 없이 여기에다가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태들을 결합하게 되면 이 상태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상태를 스테이트 패턴에서는 나눌 수 있는 경우에는 나눠서 구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얘 추가에 따라서 그 클래스 수는 증가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나머지 상태들을 모두 수정하지 않고 추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얘와 상호작용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태들은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그래도 이런 방식으로 구현했을 때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패턴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스테이트라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정의하는데 여기에 그 외부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insert coin, eject coin, turn crack, dispense. dispose가 아니군요. dispense. 예. 이렇게 4개의 메소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들, 각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처음에는 요 4개만 있었을 텐데 위너 스테이트라고 하는 요 상태가 추가가 되면 기존과 달리 얘네들을 다 수정할 필요는 없고 얘만 추가를 하면 되겠고 얘와 연결된 코인 상태 has coin state가 되겠죠. 얘는 여기서 여기로 갈 수도 있고 sold state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dispense는 하나, 여기서는 2개가 나오는 거가 되겠죠. 그렇게 구현하면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껌볼 기계가 이렇게 상태들 4가지 상태, 지금은 그 위너 스테이트가 없고 초기 요 상태를 지금 구현하는 거예요. 4개의 상태만 있을 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4개의 상태의 객체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객체를 만들 때 this를 전달해 줘요. 이 얘가 우리가 스테이트 패턴에서는 문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상태 객체들이 돼요. 문맥은 상태 객체들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변수 하나, 여기 5개 다 했네.
다섯 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current state라고 하는 걸 둡니다. 그래서 초기의 current state는 no coin이나 sold out state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insert coin, eject coin, turn crank가 되면은 그냥 현재 상태에서 insert coin을 불러주면 돼요.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상태에서 해야 될 일들은 상태 객체에 구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얘는 그냥 현재 상태가 어떤 객체냐에 따라서 그 객체에 정의되어 있는 동일 메소드를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dispense는 그냥 손잡이를 돌리면 무조건 그 다음에 나오게끔 상태를 무조건 전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스테이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 거고요. 스테이트 패턴을 구현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 장단점도 이제 차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스테이트를 요 5개 여기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한번 예시로 보면 문맥 객체를 생성자에서 받고 있고요. insert coin, eject coin, turn crank, dispense 하면은 실제 이 세 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패턴, 이 스테이트에서는 이 메소드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디버깅 차원에서 메시지를 출력하고 있지만 실제 응용에서는 얘네들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얘를 이제 자바 8 이후에는 디폴트로 해서 빈 메소드로 다 만들어 놓으면 돼요. 디폴트로 다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는 뭐만 구현하면 되냐면은 요것만 구현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를 하냐? 상태를 전이하고 있습니다. get has coin 해가지고 has coin state를 받아와서 다시 set state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현하려 그러면 get 메소드가 몇 개 필요하냐면 상태 개수만큼 필요해요. 그래서 요게 또 번잡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chain to has coin state. 그러면 요런 상태 변경 메소드는 또 몇 개가 필요해요? 상태만큼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은 get n개의 상태다. 그러면 get을 n개, set을 하나. 얘는 그냥 change만 5개, n개만 제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코드를 보고 오겠습니다. 자, 껌볼 9개 버전을 제가 다 아마 그 자료실에 나중에 올려드릴 건데요. 1번이 뭐냐면은 그 스테이트 패턴을 사용하지 않고 구현한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껌볼 스테이트가 이렇게 열거형으로 정의되어 있고 껌볼 머신이라는 그 클래스를 하나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거형으로 현재 상태를 가지고 있고 이 insert coin, eject coin, turn crank, dispense 모두 다 스위치문을 사용해 가지고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뭐냐에 따라서 그 메소드를 불렀을 때 행동들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다 스위치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자체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만약에 새로운 상태가 추가되어야 되면 열거형도 추가되어야 되겠고 이 각각의 메소드마다 이런 식으로 케이스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번거롭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즉 상태 전이도를 명확하게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객체의 경우에는 스테이트 패턴을 써서 모델링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고, 그렇게 구현해 놓으면 상태가 변경됐을 때 수정해야 되는 사항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건볼 버전을 보면 이제는 클래스가 많이 늘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스테이트 클래스들이 있고, 요 건볼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제 열거형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 버전이 아니라 저 버전이지? 그쵸? 그래서 이 건볼 무신을 보면은 건볼 무신은 현재는 이제 요 건볼 공인은 네 가지 상태만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상태를 갖고 있고, private 건볼 current state가 되어 있고, get 메소드가 있고, set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볼 무신 생성자가 있고, insert, eject, turn, crank 이렇게 dispense까지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부분은 상당히 간소화됐죠. 아까 봤을 때는 각각마다 스위치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스위치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그 대응되는 메소드를 호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살펴보면 생성자에서 문맥 객체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프린트 엘레만 있는 경우에는 실제 구현을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냥 제가 지금 구현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 메시지들 찍어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실제 응용에서는 이런 것은 만약 해스코인 스테이트에서는 인서코인이라는 건 동작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빈 메소드로 구현해 버리면 되겠고, 그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디폴트 이렇게 구현해 놓으면은 더 간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스코인 스테이트는 요 두 개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전이 있는 상태에서는 동전을 취소할 수 있고 손잡이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set state, get state, get state 한 다음에 set state 바꿨죠. 근데 이게 이제 번잡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뒤에 나오긴 한데 public void change to no coin state 뭐 이렇게 만들고, 그럼 current state는 equal no coin state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has coin state에서 요걸 부르는 대신에 g machine change to no coin state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set get 메소드를 안 만들고 요 메소드로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게 상태 전이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문맥 객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요? 상태 객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 메소드를 여기서 불러서 상태를 전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상태 패턴을 상태 전이 기반 스테이트 패턴이라고 합니다. 상태에서 전이하지 않고 문맥에서 전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껌볼을 그 문맥 객체를 여기에서 생성자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성자에서 받으면 이 hasCoin state라고 하는 객체들은 공유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껌볼 무시를 100개 만들면 hasCoin state도 100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것이 객체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두 번째 방법을 쓰면 돼요. 생성자에서 전달하지 않고 늘 insert coin, eject coin, turn crank, dispense 할 때마다 문맥 객체를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객체들을 has coin state, no coin state, sold out state, sold state를 싱글톤으로 모델링 해가지고 문맥 객체가 100개 만들어져도 상태 객체는 각 상태마다 하나만 만들어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걸 보면 요 세 번째 거에는 교재에는 위너 스테이트로 나와 있는 더블 소울 스테이트. 그래서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주는 그 경우를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껌볼이 두 개가 나오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껌볼 무신 문맥 객체랑 얘랑 비교해 봅시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기는 상태가 4개였는데 얘는 하나가 더 느렸죠. 나머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chain to state로 바꿔놨어요. 그러면 이때 상태가 추가됐기 때문에 그 상태로 전이할 수 있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요거 하나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는 바뀌는 게 없어요. 그 상태에서 어떤 지금까지 없었던 어떤 새로운 행위가 일어날 수 있으면 그 메소드가 추가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기존에 할 수 있는 행위가 전부이다. 그런데 상태만 추가됐다. 그러면 여전히 여기서 있는 메소드는 insert coin, eject coin, turn crank, dispense만 있고 차이가 없습니다. 얘랑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얘 추가됐죠. 얘는 추가되는 거고 has coin state만 약간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전 has crank는 turn crank 하면 무조건 sold state로 갔는데 이제 버전 3에서는 sold state는 랜덤한 수를 생성해서 이 수가 0.5 이하이면 더블 state로 가고 10%니까 원래는 0.1이 돼야 되겠죠. 근데 좀 디버깅 하는 차원에서 자주 발생할끔 해서 0.5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트를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추가를 통해서 그것에 영향받는 얘가 변경이 됐고 껌볼 무시는 아주 최소한만 바뀌었습니다. 얘가 추가됐고 요게 추가됐고 그 외에는 변경된 코드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스테이트 패턴이 이렇게 모델링 해놓고 나서 상태를 추가했을 때 또는 기존 상태를 수정이 필요할 때 수정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다. 50P는 아니에요. 완전 클로즈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50P에 가깝게 최소화의 변화만 가지고 변화를 줄 수 있다. 그것이 스테이트 패턴의 이점이다. 문맥 객체는 대단히 단순화된다. 구현이 단순화된다. 왜냐하면 그 원래 문맥 객체에서 했던 복잡한 일들이 다 상태 객체로 넘어갔고 상태 객체에는 각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만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조건문 없이
그 상태에서 해야 되는 일만 하면 돼요. 그리고 조금은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봤을 때 복잡해 보이지만 다수는 필요 없는 메소드입니다. 다 디폴트로 빈 메소드로 처리해야 되는 메소드인데 실행했을 때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다 일일이 이런 메시지들을 출력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금 살펴봤던 스테이트 패턴, 스테이트 패턴은 상태 전이를 누가 했냐면은 어디서 했냐면은 상태 객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패턴은 크게 상태 객체에서 전이하는 방법이 있고 또 문맥 객체에서 전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각각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의존관계 측면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의존관계 측면에서 살펴봅시다. 전이와 상관없이 문맥 클래스는 상태 클래스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쵸? 아까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은 이 문맥 객체는 요 각각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 클래스는 요 클래스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맥은 가능한 상태만큼 상태 객체를 포함 관계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의존관계 측면에서는 그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요 전이를 누가 하냐에 따라서 다른 의존관계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자, 상태에서 전이하면 상태 클래스는 문맥 클래스에 의존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no coin state도 요거를 받고 있죠. 건볼 무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의존하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얘를 생성자에서 집어넣지 않고 여기다 집어넣는 버전도 설명드렸는데 그것도 의존관계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봤던 이 상태 객체에서 전이하는 방법에서는 상태 객체와 상태 클래스와 문맥 클래스는 상호 의존하고 있습니다. 상태 클래스도 문맥 클래스 알아야 되겠고 문맥 클래스도 상태 클래스를 알아야 됩니다. 상태 객체에 문맥 객체를 생성시 전달하거나 각 전이 메소드마다 상태 객체를 전달해야 됩니다. 상태 객체 패턴에서는 문맥 클래스는 상태 전이를 위한 gett와 set를 제공하거나 상태 전이라는 메소드, change to 같은 메소드를 제공해야 됩니다. 어느 게 더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메소드 수 측면에서 보면 n개 1, n개예요. 하나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get, set 하면은 더 복잡하죠. 요게 더 코드는 간결합니다. 그런데 문맥 기반에서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왜? 문맥에서 전이를 하기 때문에. 상태에서 전이하면 상태 클래스 간의 의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즉 상태 객체에서 물론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면 또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면 실제적으로 no coin state라고 하는 클래스와 has coin state라고 하는 클래스 간에는 의존 관계는 안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직접적으로 해당 클래스를 구현할 때 사용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지는 해야 되겠죠. 이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구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상태에서 전이하면 상태 클래스 간의 의존 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직접적인 의존관계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문맥에서 전이하면 상태 클래스는 문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고 상태 클래스 간의 의존관계가 맺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적 객체를 공유하는 게 좀 더 유리해지고, 아까도 봤듯이 이 방법에서는 공유 못하는 건 아니에요. 공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유하려면은 생성자에서 전달하면 안 되고 각 전이 메소드마다 상태 객체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문맥 클래스는 문맥에서 전이하면 더 복잡해져요. 이 측면에서는 상태 패턴의 본래 취지하고는 어긋날 수 있습니다. 왜? 상태 패턴을 만듦으로써 문맥 객체는 되게 간결해져야 되는 게 원래 의도 중에 하나인데 그 의도가 조금 깨져요. 문맥 클래스에서 전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클래스가. 상태 전이에 비교해서.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 의존관계 측면에서 보면 얘가 더 의존관계가 복잡해지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얘가 더 깔끔해지는 면도 있고요. 상태 객체 공유 측면에서. 그리고 그렇지만 문맥 클래스의 복잡성 측면에서는 얘가 더 나빠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확실히 서로 있습니다. 해당 코드를 보면 좀 더 이제 클리어해질 수는 있습니다. 실제 보고 봅시다. 보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문맥에서 전이하는 그 방법으로 스테이트 패턴을 구현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맥에서 전이하기 위해서는 그 전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태 패턴이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전이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 메소드들은 이런 식으로 불리언 메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서트 코인이 true를 준다. 그러면은 상태 전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불리언만 주도록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불리언을 주지 않고 스테이트 자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스테이트 자체를. 그래서 이 문맥에서 전이하는 방법도 그 세부적으로 가면 여러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현하냐 보면은 이 네 가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상태를. 그리고 이 네 가지 상태를 유지하는데 지금은 아까와 달리 그 상태 전이했을 때와 달리 디스를 전달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디스를 전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 있고 static final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 부분이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current state equal has coin state로 상태 전이가 일어나는데 언제 insert coin이 true를 주면 전이를 일으키고 true를 주지 않으면 전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는 이렇게만 호출했는데 이제는 if문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true를 주면 상태를 바꾸고 true를 주지 않으면 상태를 안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은 얘가 문맥이 더 복잡해지죠. 문맥이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얘가 참이면 디스펜스를 할 수 있고 디스펜스가 참이면 또 디스펜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가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상태 패턴들은 상당히 쉬워지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는
false, true, true, false 이렇게 됩니다. true냐, false냐. 그게 이제 문맥에서 하는 일이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래 스테이트 패턴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이점, 그 이점들이 조금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스테이트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문맥 클래스를 간결하게 만들고 상태에 변화가 오든 상태가 추가되든 최소의 코드 수정으로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 문맥 클래스는 복잡해지고, 문맥 클래스가 복잡해지면 상태가 변했을 때 문맥을 또 수정해야 되는 것이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스테이트 객체들은 대단히 심플해져요. true, false를 반환하는 것이 이 문맥 객체가 하는 일의 거의 전부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디폴트로 return false를 만들게 되면 hasCoin state의 경우에는 요 두 개만 true로 return하는 걸로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없애면 되죠. 얘는 다 false이고 얘만 true예요. 그리고 sold state는 다 false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아예 그 재정해야 될 메소드가 없어지는 거죠. 디폴트로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더블 솔 스테이트를 추가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냐? 한번 버전 4와 버전 5를 비교해 봅시다. 그럼 4에서 5고 요게 4죠. 4개의 상태만 있었고요. 이제 요 버전 5에서는 더블 솔 스테이트가 이제 추가된 거고, 그러면 얘는 바뀐 게 없고 이제 턴 크랭크가 복잡해졌죠. 그 50%를 따져줘야 되니까 요 코드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경우에는 상태가 추가된다고 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어쨌든 스테이트 패턴이기 때문에 변화는 최소화될 수 있는데, 그 실질적인 어떤 변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상태 전이 기반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